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신경과 김예림입니다. 여기 저보다 너무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제 제가 안티플레이트리 스트레티지를 발표하려니 조금 부끄러운데 이제 여기 신경과 의사가 김한영 교수님과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뉴럴로지스트 퍼스펙티브 입장을 그냥 소개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고요. 이제 아스피린의 시대가 도래했다가 이제 클로피도그렐의 시대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조금 아직 물론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뉴 P2Y12 이니비터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는 이런 흐름을 그냥 소개해드리는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로크는 모탈리티 레이트를 보면 2019년 통계청 자료인데 처음에 이제 악성 신생물이 부동의 사망 원인 1위인데 2009년에는 뇌혈관 질환이 2등이었습니다. 근데 2019년에는 이제 치료를 여러분들이 잘 해주신 결과 4등까지 떨어진 상태이고 그 코리아의 스트로크 스테이티스틱스 발표를 보시면요, 이스케믹 스트로크뿐만 아니라 올 스트로크는 사실 고령화가 되니까 점점 스트로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헤모리직 스트로크는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분포를 보면 헤모리직 스트로크가 한 15% 정도, 죄송합니다, 25% 정도,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티플레이틀릿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안티플레이틀릿 디벨롭먼트를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아스피린이 이제 1990년대부터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고 티클로피딘이 잠깐 등장했다가 지금도 물론 있긴 하지만 좀 부작용들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사용이 적은 상태이고 클로피도그렐이 2000년 초반부터 굉장히 이제 시장을 압도하는 약물이 되었고 최근에는 티카그렐러가 등장을 해서 제가 이외에도 신경과 입장에서는 뭐 실로스타졸 같은 굉장히 재밌는 약물이 많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요 정도까지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스피린의 시대입니다. 아스피린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쓰는 게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시면 그냥 고혈압약 처방 받으면서 같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 신경과 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이유가 있어서 처방을 하셨겠지만 이게 정말 괜찮은가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뭐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에서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쓰는 게 뭐 유즈풀하지 않은 것 같다라든지 당뇨가 있는 환자한테 프라이머리로 아스피린을 쓰는 게 여전히 매터 오브 디베이트다. 여전히 논쟁이 많다. 막 이런 이제 연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대한 그 메타아날라이시스를 했던 게 2009년에 란셋에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때는 이제 좀 연구가 많지는 않은데 6개 메이저 트라이얼을 가지고 봤을 때 논 페이탈 MI 또 코로너리 하트 디지즈 데스 이런 데서는 사실 조금 아스피린을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위해서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스트로크 데스나 애니 스트로크, 뭐 애니 베스큘라 데스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경과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에비던스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사실 생각을 갖게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아스피린의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최근까지도 계속 연구들이 있었는데 2018년에 란셋에 실렸던 연구는 어라이벌 스터디이고요. 랜도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플라시보 컨트롤 트라이얼인데 이제 7개 나라에서 이제 했던 것이고 보시면 파란색이 플라시보, 빨간색이 아스피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시던스 오브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보면 두 군 간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제 아웃컴이 메이저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였는데 차이가 별로 없고 이 아웃컴 중에서 스트로크만 조금 떼어서 봤을 때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어스프리라는 스터디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조금 올드 에이지에서는 도움이 될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서 여기 70세 이상의 올더에게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이제 인구를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건데 역시 이제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의 인시던스를 봤더니 플라시보군과 아스피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별로 시그니피컨트하지 않다 이런 이제 결론을 보여줬던 연구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여기 보시면 메이저 헤모리지의 하자드 레이쇼가 1.38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없는데 블리딩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어센드 스터디인데 여기서는 15,480명 정도의 다이아비티스가 있던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더니 여기서는 first serious vascular event가 이제 레이트가 0.88로 RR이 0.88로 줄어드는 결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보여주고요. 이 연구를 가지고 아웃컴을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 베스큘라 아웃컴의 뭐 논페이탈 MI, 논페이탈 뭐 프리즘드 이스케믹 스트로크 등등등에서 전부 다 요 왼쪽에 아스피린이 배러한 좋은 쪽, 페이버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고 다만 도움은 되지만 메이저 블리딩은 실제로 조금 증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이드라인, 죄송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제게 이 아스피린 for primary prevention of cardiovascular events라는 제목의 메타아날라이시스가 다시 실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15개의 RCT고 16만 5천 명 정도의 굉장히 많은 인구가 포함된 RCT의 메타아날라이시스가 발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MI 중에서도 토탈 MI에는 도움이 되고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그리고 밑에는 논 페이탈 MI는 도움이 되고요. 그 외에 뭐 페이탈 MI나 엔자이나 팩토리스, 뭐 심토마틱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에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메타아날리시스 결과가 나왔고요. 스트로크 측면에서도 위에는 TIA이고 밑에는 토탈 스트로크인데 TIA는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트랜지언트 이스케믹 어택이라고 해서 스트로크가 거의 똑같은 건데 이제 경변이 남지는 않고 이제 지나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이런 이제 경우에는 도움이 조금 되는데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토탈 스트로크나 페이탈 또는 논 페이탈 스트로크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019년에 그 아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아스피린을 쓸 때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을 쓸 때 로우 도즈 아스피린이 might be considered 고려될 수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고려가 되냐면 어덜츠 중에서도 40에서 70세 정도이고 ASCVD 리스크가 높은데 인크리즈 블리딩 리스크는 높지 않은 증가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연구에서 보셨듯이 70세 이상의 노인에게서는 이것을 뭔가 루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 약물을 처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에 제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필요한 환자한테만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것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건데 그냥 세컨더리 프리벤션은 전부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처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스피린이 지나가고 클로피도그렐의 시계가 도래를 하였는데 이는 이제 P2Y12 이니비터이고요. 퍼스트 제너레이션에 지금 해당되는 약물이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인 티카그렐러를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로피도그렐은 세레브로바스큘라 디지즈나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 뭐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에 전부 다 이피커시를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순환기내과 선생님들도 많이 쓰시는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카프리 트라이얼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스피린이 그동안 지배해 왔던 이런 시장을 클로피도그렐을 썼을 때 더 나쁘지 않고 이피커시가 똑같이 있는가를 보고 싶었던 연구인데요. 보시면 19,000명 정도이고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비교해서 컴포짓 아웃컴, 이스케믹 스트로크, MI, 베스큘라 데스를 봤던 연구고요. 아스피린 회색 그래프에 비해서 클로피도그렐을 썼더니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이 8.7% 감소하는 게 유의하게 감소를 입증을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대비 클로피도그렐을 쓰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구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서브그룹을 좀 나눠서 봤더니 스트로크나 MI는 사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습니다. 이쪽 스트로크는 조금 클로피도그렐 배러고 사실 MI는 약간 아스피린 배러 쪽으로 조금 가거든요. 트렌드가. 근데 페리페럴 아트리 디지즈는 유의하게 클로피도그렐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올 페이션트에서는 클로피도그렐이 조금 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결과였습니다. 세이프티 측면에서도 보면 헤모리직 이벤트를 회색이 아스피린이고 파란색이 클로피도그렐인데 회색에 비해서 아스피린에 비해서 클로피도그렐이 블리딩 이슈가 더 적은 위험도가 적은 것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클로피도그렐을 쓰는 게 좋아 보이는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2019년에 ESC 가이드라인에서 그래서 아스피린이 물론 이런 프레비어스 MI나 뭐 이런 경우에 레코멘 추천이 되고 그리고 클로피도그렐을 아스피린 인톨러런스가 있는 환자들에게서 아스피린에 이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트라이얼은
아스피린하고 아까 클로피도그렐을 비교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약을 조금 더 세게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아스피린 얼론과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듀얼 뎁트라고 하는 이런 듀얼 안티플레이트리 세라피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 했던 연구입니다. 15,000명 정도가 되고 플라시보 대비 이 플라시보는 아스피린 온리 그룹이고요. 클로피도그렐은 여기 있는 클로피도그 아스피린 듀얼 그룹인데 썼더니 사실 이 연구에서는 안타깝게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어요. 별로 트렌드는 조금 RR이 0.93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서 별로 이롭지는 않았던 거죠. 블리딩 리스크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카리스마 트라이얼을 가지고 서브 애널라이시스를 했더니 그냥 올 페이션트 말고 이전에 프라이얼 MI나 스트로크 PAD가 있었던 환자 9,400명만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플라시보 대비 듀얼을 썼더니 17.1%의 렐러티브 리스크 리덕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위험도가 있었던 환자들은 듀얼을 쓰는 게 조금 뭐 블리딩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래도 효과가 더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서브 애널라이시스 결과입니다. 세 번째 소개드릴 내용은 찬스 트라이얼인데 사실 신경과에서는 굉장히 랜드마크 트라이얼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스피린 사실 이제 저 신경과 레지던트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듀얼을 처음부터 쓰는 경우는 없었어요. 약이 뭐 많지도 않은데 처음부터 2개를 써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를 쓰다가 재발하거나 하면 약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듀얼로 가는 이런 방식을 썼었는데 이 연구의 디자인은 마이너 이스케믹 스트로크이거나 하이 리스크 TIA 환자에게서 아스피린만 쓸 것이냐 아니면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듀얼을 처음부터 쓸 것이냐를 봤던 연구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21일만 듀얼을 쓰고 그 이후에는 클로피도그렐 모노로 가는 디자인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이제 아웃컴은 3개월째 뉴 스트로크를 봤는데 굉장히 좋게 하자드 레이시오 0.68로 듀얼을 처음 21일을 썼더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이후로 2013년에 나왔거든요. 이 시기 이후에 트레이닝을 받은 레지던트는 스트로크 오면 듀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이피커시 아웃컴이 애니 스트로크도 효과가 있고 이스케믹 스트로크도 좋고요. 나머지 헤모리지나 이런 것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좋았고 밑에 세이프티 아웃컴에서도 애니 블리딩 리스크가 약간 높아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블리딩 리스크도 별로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조금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난을 받았던 건 사실 중국에서 했던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믿어도 돼? 약간 사람들이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번째가 그래서 포인트 트라이얼인데 비슷한 디자인을 코카시안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클레이본 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 이제 코카시안 교수가 이제 연구를 했던 거고요. 4,800명이 아까랑 비슷하죠. 마이너 이스케믹 스트로크와 하이 리스크 TIA 환자인데 조금 디자인이 다른 것은 클로피 아스피린도 똑같이 줍니다. 아스피린과 비교한 건데 90일 동안 처방을 해보자. 조금 더 길게 주는 거고 컴포짓 아웃컴이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비슷한 디자인의 연구를 또 했더니 여기서도 똑같이 하자드 레이쇼가 0.75로 듀얼을 90일 동안 쓰는 게 더 좋게 나옵니다. 이스케믹 이벤트를 예방하는 데 좋게 나오고 다만 이 연구에서는 블리딩 리스크가 죄송합니다.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2.3배 정도 블리딩 이벤트는 증가하는 메이저 헤모리지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서 블리딩은 정말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포인트 트라이얼은 90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봤더니 0에서 21일까지 찬스랑 비슷하게 그리고 22일부터 90일까지를 조금 구분해 봤더니 메이저 이스케믹 이벤트 요 검은색이 이스케믹 이벤트의 비교고요. 아스피린 모노와 뎁트를 쓴 거 그리고 빨간색은 헤모리직 이벤트를 본 건데 헤모리직 이벤트는 계속 비슷합니다. 낮긴 하지만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스케믹 이벤트는 3주째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듀얼을 썼을 때 이후에는 사실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결국에는 이런 듀얼을 썼을 때의 베네핏이 초반 한 3주 동안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 굉장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결과를 2차 분석, 세컨더리 애널라이시스에서 발표를 했던 것이 2019년 서큘레이션에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아하아사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실립니다. 페이션트 위드 아까 보셨듯이 리센트 스트로크나 TIA가 있는 환자에게는 이 에디션 클로피도그렐을 아스피린의 에디션 90일까지 업투 90일까지 하는 게 리즈너블하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마지막은 이제 새로운 P2Y12 이니비터의 시대를 설명드릴 건데
이 클로피도그렐이 굉장히 좋은 약인 것 같은데 사실 조금 한계가 있겠죠. 레지스턴스가 물론 약 자체를 프리스크립션을 잘 못했거나 환자가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아서 페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더비주얼 베리어빌리티에 따라서 환자가 갖고 있는 베이스라인 플레이틀릿 리액티비티가 달라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턴오버가 달라서 원인이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관심을 아마 가지시는 것은 제너틱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P2Y12의 폴리몰피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약을 계속 써도 잘 써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커니즘을 좀 보면 클로피도그렐 같은 경우, 프라슈글렐 같은 퍼스트 제너레이션 약물 같은 경우는 사이토크롬 P 디펜던트한 옥시데이션 과정을 거쳐서 액티브 폼으로 바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런 간 효소나 아니면 다른 약물과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근데 티카그렐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액티브 폼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약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또 재미있는 신기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이제 연구를 또 간단하게 몇 개만 소개드리면 플라토 트라이얼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다 심장내과 쪽에서 한 거라 제가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에서 그동안에 이제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뭐 이렇게 썼었는데 티카그렐러와 클로피도그렐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비교를 했더니 컴포지트 아웃컴은 베스큘라 코즈 데스, MI 스트로크 이런 것들인데 클로피도그렐 군보다 티카그렐러를 썼을 때 리스크 리덕션이 16%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티카그렐러가 더 좋아 보이게 보이는 이제 결과가 2009년에 NEJM에 실렸던 적이 있고요. 트와일라이트라는 연구는 그냥 이제 하나하나로 비교한 게 아니라 아스피린 티카그렐러를 이제 PCI 후에 1년 동안 이렇게 듀얼을 유지를 합니다. 근데 듀얼을 계속 유지하면 블리딩 리스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스트로크도 생기면 헤모리즈도 생기고 GI 블리딩도 있고 굉장히 이런 위험도가 많으니까 뎁트를 항구는 12개월 그냥 유지를 쭉 하고 아스피린 티카그렐러, 그리고 항구는 3개월만 유지를 한 후에 티카그렐러만 9개월을 유지해보자, 이런 이제 디자인을 했을 때 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BARC 블리딩 이제 아카데미 리서치 컨소티움 그냥 타입이고 5가 그냥 페이탈 블리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티카그렐러를 뎁트를 3개월만 쓴 경우가 더 낮았고, 그리고 데스 프롬 애니 코즈 이런 아웃컴의 이피커시 아웃컴에서는 사실 양군 간에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내내 쓸 필요가 없이 그냥 3개월만 쓰고 티카그렐러 모노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심장내과 쪽 이제 진료 지침이 흘러가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큐트 코로널 신드롬 쪽에서는 티카그렐러가 이제 새로운 것으로 이제 등장을 이미 했습니다. 신경과 입장에서 스트로크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그동안 에비던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탈레시 트라이얼이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요. 이것은 보시면 마일드 투 모더레이트 어큐트 논 카디오엠볼릭 이스케믹 스트로크이고, 역시 하이 리스크 TI, 아까랑 좀 비슷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디자인이 비슷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티카그렐러 아스피린 듀얼을 쓰는 것과 그리고 아스피린 모노를 쓰는 거를 30일 동안 유지한 걸 비교한 연구입니다. 신경과에서도 좀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보시면 probable of stroke 또는 death를 본 연구에서 위에 빨간색이 아스피린, 아래가 티카그렐러 아스피린 듀얼을 이제 30일 동안 썼던 연구인데 하자드 레이시오가 0.83으로 떨어집니다. 효과가 더 좋아 보이는 결과가 나오고요. 블리딩, 시비어 블리딩의 프로버빌리티는 그런데 하자드 레이시오가 3.99로 좀 블리딩 리스크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죄송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2021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런 리센트 마이너 스트로크나 하이 리스크 TI 환자에게서는 티카그렐러 90을 아스피린에 에디션 추가하는 것이 30일 동안 추가하는 게 이제 고려될 수는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사실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에비던스가 부족한 상태이고, 실제로 이때 이제 이런 신문 기사에 브릴렌타가 심혈관 질환을 넘어서 뇌졸중에도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보험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조금 에비던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티카그렐러가 조금 더 스트로크 쪽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아스피린이 그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의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언설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세컨더리 스트로크 프리벤션에 대해서는 아스피린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더 우월하게 클로피도그렐이 이제 떠오르고 있었고 이미 떠올랐고요. 그리고 마이너 스트로크나 하이 리스크 TIA 환자에게서는 아사클로피의 뎁트를 쓰는 게 현재는 진료 지침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고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챈스 트라이얼이나 포인트 트라이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이런 비슷한 환자에게서 이제 아사티카그렐러를 30일 동안 쓰는 것은 에비던스는 조금 갖췄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블리딩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이제 이미 영화가 끝내서 아쉬웠는데 어벤져스 이런 영웅들이 많이 있다가 최근에 박서준이 캡틴 마블의 남편으로 또 이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약물이 좀 계속 등장해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